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또 중요하다고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에 따라서 뭐 어떠한 뭐 조건이 형성이 되나요? 예, 이제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년, 월, 일, 시, 예, 그죠.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네 기도.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시간에 따라서 사주도 바뀌고 운세도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성격도 또 틀려요. 어.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태어난 시간에 따른 이제 성격과 운세 그리고 또는 직업까지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밤 11시부터 1시까지. 네. 요걸 이제 자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자시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운의 변화 자체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귀한 사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높은 관직에 계시거나, 네. 명예를 갖고 뭔가 큰 감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집안에서 누가 밀어주는 그런 능력보단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리고 성격 자체가 급하지만, 네. 그래도 뭐 성격이 급하면 또 놓치는 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생활력도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 좀 유의할 점이 많아요. 왜냐면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고집이 강하고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부모를 뭐 공경 안 한다기보단 내 생각이 일단 1번이에요. 그래서 네. 의견 충돌이 많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제삿날을 옮기자 뭐 이런 거 의논할 때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말보단 아니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해서 맞춰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분들이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걱정이 하나가 뭐냐면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 추스려. 그러면 병적으로 보면 약간 우울감이 좀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그분들이 다 그렇다 이러기보다는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옆에서 잘 달래주고 얼래주고 힘이 돼주시라는 얘기에서 해드리는 얘기예요. 네. 네. 자, 두 번째, 축시. 축시는 자시가 지나고 1시부터 3시까지. 네. 저희도 이제 주로 기도할 때 자시 기도, 축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축시생들은 부모님과 극하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조실 부모를 한다든가, 한 집의 부모를, 양쪽 부모를 못 모시고 살아. 그럼 부모님 중에 이혼을 하신다든가, 네. 예, 아니면 뭐 일찌감치 뭐 엄마가 집을 나갔다든가, 아빠가 집을 나갔다든가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축시생분들은 부모와는 극하는 사이가 많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남한테 귀한 대접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리고 또 명예, 그리고 공무원, 나란 일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축시생분들은 일복이 터졌어. 이런 일 저런 일 남들 뒤치다거리도 많이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좋은 끝은 있다고. 뭐냐, 여기서 말년복이 매우 좋아요. 네, 그냥 말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발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바가 그냥 술술술 풀리실 일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축시생분들은 건강 쪽으로 봤을 때, 신장이나 콩팥질환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시생.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네. 인시생분들은 안타깝게도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예외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인시생 분들은 내 고향에서 살지 마시고 일찌감치 타지로 나가셔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대전에서 태어났어. 근데 일찌감치 타지에 가라는 건 학교를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서울로 가든 다른 청주로 가든 좀 일찌감치 떨어져 가시면 본인이 확실히 고향에 있는 것보다 학습 능력도 뛰어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동 변동이 많으세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 같은 분들은 진급하고 이동이 많겠죠? 부서 이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지역별 이동, 요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동 변동, 역마살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역마살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인시생 분들은 뼈대 자체가 튼튼하고, 그리고 몸의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사람은 태어나서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다면 그것도 진짜 복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묘시생. 새벽 5시부터 7시. 네.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깨지는 운을 가지고 태어난 시간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분들, 묘시생 분들한테는 사업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시작은 좋아도 반드시 깨진다는 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돈 다 끌어 모아도 결론은 나중엔 없어.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이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리고 투자 절대 안 돼요. 한순간에 여태껏 내가 노력한 만큼 가지고 누렸던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동업도 웬만하면 하시지 말고, 동업, 사업을 진짜로 어차피 피할 길이 없어 해야 돼. 그러면 동업은 절대 안 돼요. 내 운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셔야 되고, 중년의 운. 그러니까 저희가 중년의 운을 보자면 요즘 장수 100세 시대까지 보니까 50세를 넘어가면서 중년으로 볼게요. 그 이후부터는 좀 자리 안정이 되고 이런 깨지는 운 자체가 없어지고 운의 기운이 많이 상승하고 발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사업보다는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안정적인 직업. 이 중에서도 의사, 간호사, 그리고 묘시생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사회복지사나 봉사하는 직업을 가지시는 게 본인의 그 사주댐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 직업을 가지시고 사신다면 훨씬 수월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시생. 새벽 7시부터 9시. 자, 진시생 분들은 너무 머리가 총명하고 영리해서 탈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넘어간다. 잔머리 굴리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찍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좋은 머리로 갔다가 나쁜 데 쓰면 사기꾼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좋은 데 쓰면 여러 사람 돕는 일에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나쁘게 쓰면 관제까지도 엮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음주 가문은 절대적으로 멀리 하셔야 돼. 이런 기운을 자꾸만 맞닥뜨리다 보면 나한테 좋은 기운이 있는 것마저도 다 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진시생 분들은 중요한 게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편안해야 배우자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 그러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실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진시생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살아남아요. 진짜. 와. 진짜로 이건 이제 좋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기질인데 이거를 좋게 써먹냐 나쁘게 써먹냐, 그거를 판단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 수단이 좋으니까 기업가 큰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시고 돈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직,
네. 네, 요것도 괜찮고, 심리 관련한 부분, 그런에 관련돼서 직업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시생. 네. 9시부터 11시까지예요. 예, 오전이죠. 네. 사시생분들은 끼가 많으세요. 예, 끼가 많고 또 인기도 많아요. 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웃겨 죽겠다고 박수 쳐주고, 예, 그냥 막 인기몰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내 자랑을 하는 것도 또 좋아해요. 네. 예, 그리고 바람기도 많아요. 어. 예, 또 수단이 좋아서 사업운도 강하세요. 네. 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사주라, 가정보다는 밖을 쳐다봐. 그럼 어떡하겠어? 배우자가 외로워. 그리고 밖에 나가선 호인 소리 듣고 법도 없이 살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러면 부부지간의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감안을 하고 모자란 건 채워가고 넘치는 건 또 이제 조절해가면서 사셔야 부부지간에도 인연도 끝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인연도 끝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다. 네. 역시 이렇게 다양한 시간 속에서 많은 운세가 결정나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엄마 타고나는 뱃속에서 거다. 뭐 타고나는 거죠. 네. 네. 이런 내용 잘 알고 네. 또 앞으로의 그 인생 설계에 많은 그런 뭐 내용을 적용해 보면은 네. 답도 금방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많이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네. 시간에 태어난 시간에 따른 성격 운세 그리고 직업까지 짚어주신 네.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네. 네 오늘 또 기대 엄청 하고 왔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번 시간에 네. 자축, 인묘, 진사, 네. 사시까지 말씀드렸어요. 40까지.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오시부터. 네. 네. 오시가 11시부터 낮 1시까지. 네. 네. 오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면 성격이 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려고 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편하겠죠. 네, 그죠? 그렇죠. 모든 게 매사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이동 변동을 하는 데서도 항상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오시에 태어나시는 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이분들은 특히나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하고 공을 들이고 사시면 그만큼 덕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암만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런 조상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맞닥뜨리는 그 오시분들은 이게 많이 프로테이지가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공을 좀 들이고 사시고, 좀 빌고 사시면 본인네들이 얻고자 하는 게 남들 노력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좋은 팁이에요. 진짜. 네. 엄청 좋은 팁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셔야 돼.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불륜 저지러도 안 되고 어디 그러니까 뭐 업소 같은 데 가서 뭐 나쁜 짓 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거나 내가 큰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의 일에 대해 자꾸만 연루가 되면 본인 기운을 또 뺏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나쁜 건 자제를 하시고 본인의 마음과 이제 몸을 정갈히 하시다 보면 진짜 남들보다 훨씬 빨리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시생. 미시생은 1시부터, 낮 1시부터 3시까지예요. 네. 네. 미시생 분들도 부모님 중에 조실부모 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혼하신,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분들도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상급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시생 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이별수가 있다든가 공방살이 있다든가 그리고 서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 해도 싸워.
사소한 거에도 싸워. 예. 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운적으로 또 봤을 때, 초년에 노력하면서 남들은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는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미시생분들은 초년에도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대가가 따라요. 예,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나쁜 거. 이제 초년, 중년까지는 기틀을 잡고 이제 쭉쭉쭉 가. 근데 말년복이 좀 미약해요. 아, 말년복. 예. 그러니까 뭐 건강이 일찍 쇠약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 근데 이게 뭐야. 자식들이 재산 싸움이 나서 막 먼저 뺏어가고, 그래서 내 걸 뺏기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 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건강 쪽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 미시생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심혈관 계통이나 뭐 심장 질환, 뇌혈관 계통 그쪽으로 병이 크게 날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신시생. 신시생. 네. 네. 3시, 오후 3시부터 5시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방보다는 뭐 경기도, 서울 이쪽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지금 시국이 이렇지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예, 가방끈이 긴 사주가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석사, 박사과정까지 또 다 밟고 학문에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예, 그리고 강단에 서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생들 가르친 교수님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그리고 신시생분들은 부부관계가 되게 다정해요. 금실이 너무 좋아. 아. 예, 남들 앞에서만 하는 뭐 쇼윈도 부부 아니고요. 네. 예, 가족들끼리는 너무 화합이 잘 돼요. 아, 좋으시네요. 네, 그죠. 이게 원래 정상인데, 그죠? 네, 그쵸. 예, 정상인데. 네. 그리고 또 신시생분들은 관운이 강하기 때문에 진급하기도 쉬워요. 네. 예. 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도 뒷차들이 먼저 막 치고 올라가면 진짜 막 환장병 나잖아요. 그죠? 네, 그쵸. 예,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 저희도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 아. 아차상 받으셨네. 예? 그냥 기차는 떠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될 줄 알고 고개 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밑에 놈이 올라갔어. 이거 진짜 화나는 거예요. 예, 그죠? 화나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신시생분들은 관운이 있어서 진급하기가 쉽다. 네. 예. 그리고 또 진급을 빨리 하시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출세길이 빠르다. 아, 예,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유시생. 네. 유시생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에 태어난 분들. 네. 예, 유시생분들은 성격 자체가 온화하고 수덕하고 또 순진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금전 거래도 하지 말아야 돼. 네. 내 맘 같지가 않다. 다른 사람 마음은 누구도 믿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부모 형제지간에도 금전 거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사이가 또 멀어지실 수도 있어요. 네.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염두를 잘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피해 갈 수 있는 건 피해 가시면 되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인덕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한테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 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선수범하는 성향이라 같은 직장에 일하면서도 남들이 쓰레기통 안 비워도 본인이 비워야 돼요. 아. 네.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 습관성인 것 같아요. 네. 아,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하면 이런 식이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도 골고루 나눠서 하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남들이 아유 저 사람 착해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소가리를 많이 해. 그럼 그 스트레스를 본인 스스로가 다 받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화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풀지를 못하고 사니까. 네. 예. 그래도 좋은 끝은 있다고 이제 40대 중반부터 흘러가면서 운이 발복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 전에 마음고생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일들이 뭔가 대부분 치유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실속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진짜.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양보만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배고플 땐 누가 와서 밥 안 줘요. 아시겠죠? 네. 그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 또 조심할 거 하나 뭐 있냐면 이 유시생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뾰족한 거에 긁히는 거 이게 이제 수술로도 표현을 할게요. 칼. 몸에 칼을 대는 분들이 많다. 네. 네. 그래서 허리나 척추, 무릎 이쪽으로 관련해서 병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골다공증 약 잘 먹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이 40대 후반부터 좋아지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46세 되는 해는 요때는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조심을 하시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술시생. 7시부터 9시까지. 네. 이 술시생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인생의 굴곡이 되게 심해요. 자, 그냥 이제 저희가 바이킹 탈 때 꼭대기 올라갔다가 또 네. 내리막 탔다가, 그죠? 네. 그러니까 오뚜기로 비유할게요. 오뚜기 인생이에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예 크게 잘못돼도 누군가 또 도움을 줘서 살아나긴 해. 네. 하지만 여기서 또 대성을 해도 또 자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도한 투자나 너무 과한 사업은 벌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내가 적당선을 지키셔야지 내 재산도 점점 불어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금전으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랑은 안 맞으세요. 네. 사주에 이제 그런 이제 도박이랑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사람 진짜 운이 좋아, 뭐 세법이 좋아, 횡재수가 있어 이러면 좀 맞아. 네. 근데 술시생 분들은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몇 푼 벌었어. 예를 들어 1,000,000원 벌었는데 갖다 잊어버릴 때는 1억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절대로 추천을 안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술시생분들은 동업은 하지 말으셔야 돼. 네. 동업을 하시게 되면 배신을 당하거나 내 금전을 오히려 다 손해보는 격이 생긴다.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명심을 하세요. 네.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 대장, 췌장, 장에 관련된 부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57,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때가 57이면 성주운이 들어올 때긴 한데요. 네. 오히려 성주운을 제대로 안정을 안 시키면요. 뭐가 문제냐. 성주가 난동이 나면서 큰 고비가 오실 수가 있어. 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해시. 네.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네. 이 해시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말솜씨도 뛰어나고 그리고 유쾌해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언변이 뛰어나고 남들 웃기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나 인기도 많고,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는 스타일. 네. 그죠? 그런데다 또 뭐를 감미를 했냐? 근면하고 성실하기까지예요. 네,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네요. 똥도 아까워요. 어떻게? 네. 그리고 또 일복이 많으세요. 네. 네, 일복이 많아서 근데 수고스럽더라도 바쁜 삶을 살아야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들한테 더 좋은 기운이 가요.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맞아, 내가 그렇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리고 이분 같은 이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개그맨, 아나운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직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말로 푸는 직업 가지시면 좋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감추지 말고 남들한테 자꾸만 보여주고 써먹으시란 얘기예요. 그럴수록 본인이 더 활약이 되고 더 눈에 띄고 본인의 기운은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 그 대신 또 뭐야?
내 가정에 또 충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능인, 예술가 이런 분들은 집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밖에 생활이 더 많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네. 이제 가정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차 내가 소홀했지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시라고 해드리는 얘기예요. 네. 오늘 역시 또 아주 유익한 영상인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 또 각자 시간을 알고 있으면 네. 또 거기에 맞는 또 자기 직업도 구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명화당 처녀부살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단오 운맞이 합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합동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명화당 처녀부살은 그날 하루뿐만이 아닌 접수를 받고 또 접수를 받은 후에 축원문을 작성을 해서 한 집 한 집 묵묵히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을 하고 또한 행사 전에 삼산을 돌죠. 여기서 이제 삼산의 의미는 명산을 찾아듭니다. 강원도도 갔다가 지리산도 갔다가 전라도 월악산 경상도도 돌아들고 서울도 갔다가 경기도도 갔다가 명기서기를 받아서 또 용궁도 갔다가 명화당 처녀부살이 이렇게 팔도명산을 다니는 이유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접수가 이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본향 본산에 문을 열고 또 사해바다 용왕님 전에 합의를 받고 또 선항에서도 문을 열어야 돼서 이제 합동제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신령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쇼츠 영상에는 가끔씩 올려를 드려요. 근데 그 축원문을 이렇게 작성한 걸 다 들고 가서 올려놓고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영상에 한번 올렸다가 어떤 분이 개인 인적사항을 이렇게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축원문 사진을 안 찍어서 올렸는데 요 축원문은 저랑 제일 친한 신도님이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축원문을 작성을 해서 신령님 전에 저희가 단오 운맞이 합동제를 진행을 합니다. 신령님 전에서 미리 앞서서 각 가족마다 소원문을 이렇게 적잖아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가중팔신 편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원하시는 바를 적어 주시고 또 명화당 처녀부살이 먼저 법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집안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면 제가 또 이제 적어서 올리는 축원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오 운맞이를 합동제를 준비하면서 명화당 처녀부살이 느끼는 게 뭐냐 단오 운맞이 뿐만 아니라 모든 합동제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소원이 각각이 있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고 또 우리는 인간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항상 사람은 노력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죠? 단오날은 우리나라에 이제 정해져 있는 명절이나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날을 정해서 명절 잔치를 올리진 않지만,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단오날에 굿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여선항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굿이 시작이 되는데요. 단오날 시작이 되니까 명화당 처녀부살은 단오날 저희 합동제 운맞이를 해야 돼서 미리 앞서서 6월 14일 날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여선항당에 인사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합동제 신청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고자 통돼지도 한 마리 올려서 제수도 받아드릴 거고 또한 동서남북 중앙에 5방의 문을 열어서 사천왕문 활짝 열어서 매매성불, 금전성불, 또 건강성불, 합격성불, 또 취업성불에 또 학업자는 학업문 열어서 학업성취 이뤄놓고 가중팔신의 가족화합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각각의 소원들을 다 하나하나 소원문 읊어가면서 다 신령님 전에 발언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 또한 제 정성이
신령님 전에 가득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단오운맞이 축원문을 올려놓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 매매 계약서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신령님 전에서는 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다 귀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허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사장에 참여를 안 하셔도, 참석 못 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먼저 앞서서 기도 발언을 드리고 있고, 신령님은 마음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빌고 있구나,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의 기운이 발복이 되고 양의 기운이 발복이 되는 이 단오 명절날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을 담아서 성주운이 드신 분들, 이제 태어난 연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빚을 수가 있고, 선생님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구분짓지 않습니다. 나는 빌고 싶어. 내가 앞으로 잘 되고 싶어. 여태껏 잘 돼 왔는데 더 잘 되고 싶어. 또한 반대로 내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뭔가 안 좋은 기운을 풀어내고 싶어. 이런 마음 또한 다 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주운이 드신 분들은 나이에 7자가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61 환갑성주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61살 환갑성주, 그리고 이제 나이에 7자 들어가신 분들 호명을 하자면 27, 37, 47, 57, 67, 77, 네. 성주운이 들어오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있는데, 좋은 운이 발복이 안 되면 이 운 자체가 거꾸로 가서 역행,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그러하면 성주가 난동이 나고 진동이 나고 집안의 대들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흔들리면 이에 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 건물이 흔들려. 그러면 금전이 새 나간다거나, 가족이 몸수가 안 좋아진다거나, 쓸데없이 근심 걱정이 생긴다거나, 네. 그리고 또한 잘 되던 사업이 안 된다거나, 아이가 갑자기 말썽을 부린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악재가 닥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무속인 선생님이 하는 얘기라고 허사로 듣지 마시고요. 이건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안 좋은 건 미리미리 앞서서 예방을 하고, 좋은 건 발복을 시켜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계셔야 내 거가 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도 얼마 전에 이제 신령님 대우 발언 진정맞이를 했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을 위해서 빈 것도 있지만 신도님들 잘 되자고 빌은 것도 있죠. 이렇듯 기도 발언을 올리고 신령님 대우 발언을 한다는 것도 비는 끝에 어떤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주운 드신 분들, 그리고 운맞이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의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고,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도 좋자고 빌어보는 그 마음 하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다 참석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접수해준 분 중에 제가 기억이 나신 분은 검사직 따님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또한 영상에서 이름은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응원합니다, 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제가 또 한 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큰 힘을 얻어서, 또 땀이 나더라도 날씨가 덥더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삼산 기도 열심히 마치고 오겠습니다. 좋은 기운 팍팍 받아서 단오 운맞이 합동 행사에 좋은 기운을 마음껏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아직도 접수를 못하고 갈팡질팡 돈이 없어서 또 근심 걱정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물론 공짜로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재물도 사야 되고, 또 선생님들 같이 열심히 빌어주시는데 그냥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선생님들 수고하셨다고 또 드려야 되고, 또 굿당을 빌리면 굿당비도 드려야 되고, 이렇듯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삼산을 돌면서 재물값도 들고 기름값도 들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어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과 저의 힘을 조금씩 모아서, 네, 태산을 만들어서 신령님 전에 기도 바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막 큰 욕심을 부려서 막 쓸데없이 인간 마음이 앞서서 여러분들께 금전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고 아끼지 않고 재물도 준비하고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단호 합동 운마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뜻깊은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시길 명하나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항상 기도하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있어요. 선생님, 행사가 끝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지껏 이제 합동 행사 해오신 분들, 축 업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 오실 때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제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제가 아마 머리가 좋아도 항상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네, 그리고 신령님께도 진실된 제자이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진실된 무속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네,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진실을 다하면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네, 이 명화당 처녀보살의 진실된 색깔을 다 알아봐 주시겠죠.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